아름답고 우아한 라이프를 꿈꾸는 아우라 언니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라 언니예요. 오늘은 꿈꾸는 다락방의 챕터 1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전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요즘 꿈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작가가 말하는 R=VD Realization Vivid Dream이란 뜻인데요.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더 정확히 직역해보자면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릴 적부터 구체적으로 꿈꾸던 일이 전부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챕터 1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사용한 꿈의 공식 오나시스와 R=VD 1986년 부산항 한 외국인 남자가 배에서 내렸다. 며칠 후 그는 서울 가리봉동 반지하방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키가 작고 못생기고 돈이 없고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이 남자는 오랜 시간을 백수 또는 3D 산업의 노동자로 보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2007년 그 외국인 남자는 한국 최고의 여성 댄스 가수와 헤어졌다는 신문기사로 전국을 들끓게 한다. 그러더니 몇 달이 못 돼서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대그룹 최고 경영자의 딸을 신부로 맞이한다. 이런 스토리가 가능할까? 아마도 99%의 사람들이 딱 잘라서 말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다. 20세기의 지구에서. 그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다. 1923년 9월 오나시스는 프랑스 파리에 버금가는 화려함을 자랑하는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다. 빈민가에 월세방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과 4개월간의 최저 생활비가 그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못생겼고 키가 작았고 대졸자도 아니었고 아르헨티나 언어를 알지 못했다. 당연히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약 4년 후 그는 통장에 10억여 원의 잔고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서 10년 후에는 1,000억여 원을 상회하게 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 오나시스는 독서광이었다. 그는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R=VD 공식을 알게 되었다. 성공학 서적에서 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 99%의 독자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만다. 물론 호응하는 독자들도 있다. 하지만 순간적일 뿐이다. 즉, 이 공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알게 된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이 실업의 늪에서, 가난의 늪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인생을 걸었다. 매주 토요일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압구정동으로 향하는 젊은이가 있다. 그는 압구정동에서도 가장 돈 많은 사람들만 간다는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하는 행동이 참으로 특이하다. 음식에는 관심이 없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손님들을 골똘히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고 묵상에 잠긴다. 이 행동을 끝없이 반복한다.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무슨 종교의식을 치르러 온 사람 같다. 놀라운 것은 이 젊은이가 묵상의식을 치르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 육체노동으로 번 일주일치 임금이라는 것이다. 당신은 이 젊은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나시스가 바로 그런 젊은이였다. 오나시스는 매주 토요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최고 부자들만 간다는 초호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테이블에 앉아서 손님들을 집요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처럼 부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꿈꾸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코스타 그레초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나시스에게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다. 코스타 그레초는 드라코리스라는 선박회사를 경영하는 그리스인 재벌이었다. 오나시스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화제를 오나시스의 사랑 이야기로 돌려보겠다. 오나시스는 37세가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나시스는 우연히 한 소녀를 보고 심장에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말 그대로 꿈에 그리던 여자였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소녀는 우리 나이로 16살에 불과했다. 오나시스는 그동안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데 써왔던 R=VD 공식을 결혼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무려 3년간이나. 사랑의 힘이었을까? 아니면 공식의 힘이었을까? 오나시스는 40세에 그 소녀와 결혼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오나시스가 R=VD 공식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그 뒤로 오나시스는 이 공식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디바로 활약하던 마리아 칼라스에게 사랑을 느낀 나머지 이 공식을 사용해 그녀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었다. 그는 아내 몰래 무려 9년간이나 마리아 칼라스와 연인 사이로 지냈다. 결국 오나시스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케네디를 보고 다시 사랑에 빠졌다. 오나시스는 이번에도 그 공식을 사용했다. 그러자 제클린 케네디가 무슨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오나시스 곁으로 와서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 이때 오나시스는 62세였다. 스필버그와 R=VD.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이 공식을 실천했다. 스필버그의 초등학교 동창 짐 솔린버거는 한 대중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해서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광경을 간절하게 상상했다. 그가 그 광경을 너무도 생생하게 꿈꾸고 말했기에 우리는 스티브의 소망을 잘 알고 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1989년에 한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다. 나는 12살 때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감독이 되었다. 하지만 스필버그의 생생한 꿈은 금방 실현되지 않았다. R=VD 공식을 실천한 뒤 무려 9년이 지나도록 그는 영화 감독은커녕 영화판 근처에도 못 가고 있었다.
영화사 관계자 중 스필버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영화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존재였다. 아마 스필버그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쯤에서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스필버그는 달랐다. 그는 더욱 생생하게 꿈꾸는 길을 선택했다. 스필버그는 영화 감독처럼 차려입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로 쳐들어갔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했기에 경비원들은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스필버그는 빈 사무실을 하나 찾아낸 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그러고는 교환실로 가서 전화기와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가 너무도 당당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다. 스필버그는 그 사무실을 무려 2년 넘게 사용했다. 그 2년 동안 스필버그는 R=VD 공식을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실천했다. 세계적인 감독들이 일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는 꿈의 영상은 과거에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그렸던 꿈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영상이었다. 스필버그의 꿈은 실현되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어느 날 스필버그는 이름뿐인 사무실을 나와서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남자와 말동무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 남자는 스필버그 못지않은 영화광이었다. 서로 통한다고 느낀 스필버그는 오래된 친구 대하듯 자신의 처지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그 사람이 당신의 열정에 반했다. 내가 영화 제작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 마음껏 영화를 찍어봐라.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그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다. 스필버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데뷔작 엠블린이 탄생했다. 기억하라. R=VD 공식을 실천하면 성공의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온다. 물 위에 뜬 기름처럼. 1955년의 일이다. 21세기에 빌 게이츠만큼 많은 재산을 모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는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2위로 입상한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을 선상 파티에 초대했다.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의 팬이었던 부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였다. 파티 도중에 리페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오나시스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나시스는 조용히 대답했다. 마치 물 위의 기름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위에 항상 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나시스나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처럼 생각의 초점을 꿈의 영상을 그리는 데 맞추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나시스나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생각의 초점을 꿈의 영상에 맞춘다.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나시스와 스필버그가 될 수 있었다. 맹물 같은 생각밖에는 할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 습관을 따르지 마라. 물 위에 뜬 기름처럼 높은 수준의 사고 습관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R=VD 공식을 실천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던져진 오나시스의 선문답 같은 답변은 호화로운 파티 분위기에 취해 흥청망청하고 있던 메르세데스 자동차 경주팀을 숙연하게 만들었다.